네, 변시 7회 2018년도 2문의 2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세무조사를 이제 받고 난 뒤에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자, 행정소송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조, 사인이 이제 원고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관할 세무사장이 이제 피고로 나옵니다. 자, 법무법인 갑을병은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정기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제 재조사를 하기 위한 그 탈루의 입증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아가지고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하였고 증액 경등된 조세부가 처분을 각각 발령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갑을병은 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요, 병은 이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즉 여기서 취소소송에서 병의 소송상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조세부가 결정 자체가 이제 위법해진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국가배상 청구 요건 중에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의 위법성을 국가배상의 위법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위법성을 묻고 있는 20점 문제에 해당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조문으로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를 보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즉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사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를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조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행정청이 각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법인세 탈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조 1호 바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통지와 연기 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조사 질문 제출 명령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질문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는 이미지의 실추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원인은 연이은 세무조사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 재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중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쟁점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하시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20점인데요. 20점의 배점에 맞추어서 어떠한 답안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의 그 핵심은 법령 위반, 즉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2조의 요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법령 위반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는 다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했고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별도의 입증 자료가 확보되었다라는 이유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을병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이 당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이걸 간단히 보시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네, 본 문제의 논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소소성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할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법성 인정 여부를 설명하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이제 묻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령 위반 즉 위법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먼저 확정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물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위법 사유로서 취소소송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견해, 그게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개개의 위법 사유마다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소송물이라는 견해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이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통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전제로 해서 이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의 인정 여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관한 공통지문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원인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세무조사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이것이 취소소송에서 인용이 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을 핵심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 이렇게 위법성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위법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죠. 자, 학설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 결과불법설, 그리고 상대적 위법설, 그 다음에 행위위법설, 그리고 협의설에서의 광의설과 이제 행위위법설에서 협의설과 광의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통지문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불법설은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을 의미하고요. 상대적 위법설은 피침해 이익의 성격이나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행위위법설은 이 국가배상법에서 위법성을 평가하는 목적 자체가 법치행정 또는 행정의 적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위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광의의 법령 위반 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것을 이제 행위의 위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행위위법설 그리고 행위위법설 중에서도 넓게 보는 견해가 판례에 해당합니다. 네, 판례 입장을 다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위위법설 입장을 취해서 상대적 위법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재량권의 불행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재량권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견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리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은 이러한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행위위법설의 입장에서 광의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다고 써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리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에 미치는 효력은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공통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기판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동일하다는 견해, 즉 기판력 긍정설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의 효력은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성의 효력에도 미친다라고 보는 견해고,
견해고요. 그다음 기판력 부정설은 위법의 상대화설이라고 해서 위법의 개념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제한적 긍정설은 광의의 행위위법설과 유사한 견해인데요.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에도 미치지만 기각 판결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인용 판결 받은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판례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동지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을 갖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조금 더 이제 그 요건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가깝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의 적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안의 적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취하시는지 잘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해 세이브조사의 재조사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았고요. 적어도 이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인데요. 처분의 인용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라고 보아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령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서술해 보았습니다. 네, 본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이제 인정될지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소송의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배상의 요건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요, 먼저 국가배상 요건 중에서 위법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배상 2조에서의 일반적인 요건을 여러분들이 쓰시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모두 세세하게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세무조사 결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돼서 위법성이 인정돼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인용 판결이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의 위법성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보시면요. 학설에서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행위 위법설과 결과 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판례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위 위법설 중에서도 광의설의 입장을 이제 취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행위 위법성을 취하되, 물론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랐다면 특별하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까지 미치는지까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설과 판례, 사안의 경우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설은 기판력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제한적 긍정설은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은 미치지만 기각 판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요, 공무원 약간 기판력 부정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항고소송에서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불법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견해를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 경우에 세무조사 재조사에 관한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용 판결은 적어도 광의의 행위 위법설에 근거할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여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이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은 머릿속으로 배운 것들을 이제 스스로 소화하는데 다시 별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를 하시면요. 이 문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인용 판결에, 취소 판결이 인용됐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위법성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자, 국가배상의 취소송의 소송물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위법성 인정 여부, 그래서 국가배상의 요건 중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소송 수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2조의 요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상당히 인간관계가 있는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위법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결과위법설, 행위위법설, 상대적 위법성 등이 있는데 행위위법설 중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수절로 본다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행위위법설 입장을 취하되 상대적 위법성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보시면 적어도 이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제 절차와 요건을 지켰다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은 학설과 판례 입장이 조금 나뉘고 있죠. 자, 그래서 학설에서는 기판력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제한적 긍정설은 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를 때 취소소송 중에서 인용 판결은 국가배상 청구에도 미치지만 기각 판결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적어도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학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기판력 부정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판결에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인정해주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셔서 사안의 적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